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아이 키우시면서 내가 어릴 때랑은 진짜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세요? 뭐 예전 방식대로 하자니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그 신종호 교수님 글 있잖아요. 21세기 훈육의 방법? 네, 그걸 보면서 요즘 훈육 고민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네. 그 글이 참 시의적절한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죠. 맞아요. 이게 전문가 칼럼인데 요즘 아이들 특징이나 뭐 사회 변화 이런 거에 맞춰서 이 훈육 방식도 좀 바뀌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명쾌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보는 넘쳐나고 뭐 스마트폰은 거의 일상이 된 시대잖아요. 이런 때 우리 아이들 어떻게 좀 건강하게 이끌 수 있을까? 그 효과적인 훈육법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왜 예전 방식이 잘 안 통하는 걸까? 이거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 네, 그렇죠. 정보 접근성도 뭐 엄청나고 자기 생각도 꽤 뚜렷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랄까 일방적으로 이거 해 이런 지시보다는 스스로 좀 납득하고 싶어하는 경향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정말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어른이 정한 규칙을 그냥 따르게 하는 그런 어떤 외부 통제, 여기에 좀 집중했다면요. 이제는 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그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어요. 내면의 힘이요? 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단순히 뭐 하지 마 이렇게 문제 행동을 딱 막는 거? 그걸 넘어서는 거죠.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앞으로 더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내적 성장 자체를 돕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행동 교정이 아니라 성장 자체를요. 네, 이게 사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자율성이라던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키우는 진짜 중요한 기반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내면의 힘을 키운다. 그러면 이 새로운 훈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들을 따라야 할까요? 그래서도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던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존중과 관계 중심 접근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이를 뭐랄까 동등한 인격체로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신뢰 관계를 좀 탄탄하게 쌓는 거 이게 우선이다 이런 거죠. 네네. 그게 바탕이 되어야 해요.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 그래야 아이도 마음을 열고 훈육을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자기를 위한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관계 위에서 공감과 감정 코칭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요. 아이가 보이는 행동 너머에 감정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휴, 네가 지금 엄청 화가 났구나. 이렇게 먼저 읽어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감정을 먼저 읽어준다. 네, 이게 아이가 자기 감정을 좀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데 정말 중요해요. 정서지능 발달에도 필수적이고요. 근데요, 아이가 막 한창 울고 떼쓰고 이럴 때 사실 부모도 감정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 감정 코칭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 코칭도 사실 연습이 필요한데요. 보통 한 5단계 정도로 이야기하거든요. 5단계요? 네, 일단 아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고요. 이걸 그냥 넘기지 않고 대화할 기회구나 하고 잡는 거죠. 그리고 아이고 그랬구나 하고 공감하면서 잘 들어주고 아이가 느끼는 감정에 화났구나 속상했구나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준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같이 좀 이야기해보는 과정이죠. 뭐 당장 완벽하게 하긴 어렵더라도 이런 시도 자체가 아이의 정서지능 발달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원칙 중에 또 일관성하고 예측 가능성 이것도 강조되던데요. 이건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규칙이 뭐 상황에 따라 막 달라지거나 기준이 좀 애매하면 아이는 혼란스럽죠.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이렇게요. 네네. 하지만 규칙이 명확하고 또 꾸준히 적용되면 아이는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이게 자기 통제력의 기초가 됩니다. 예측 가능해야 자기 통제력도 생긴다. 그리고 그 자율성과 책임감 부여 이것도 핵심 목표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단순히 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경험, 이걸 하게 하는 거군요. 네,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 좋든 나쁘든 직접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침에 늑장 부리다가 지각하는 경험. 그건 통해 시간 관리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뭐 그런 식이죠. 아, 경험을 통해 배우게 한다.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아이가 앞으로 다가올 변화무쌍한 미래 사회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보다는 잘한 행동을 좀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긍정적 강화.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네, 긍정적 강화. 그럼 이런 원칙들을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긍정 훈육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던데요. Positive discipline. 아, 네. 긍정 훈육. 그 핵심은 친절하면서도 단호하게예요. 친절하고 단호하게. 네, 처벌 대신에 자연스럽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자연적, 논리적 결과요. 그게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예를 들어 장난감을 막 던지면 그 장난감은 가지고 놀 수 없게 되는 거.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죠. 아, 그렇죠. 그리고 뭐 정해진 시간까지 TV를 끄지 않으면 다음날 TV 보는 시간을 줄이는 거. 이건 논리적인 결과에 해당하고요.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행동의 결과를 배우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 벌이 아니라 결과 학습이군요. 그리고 그 아이 행동을 잘못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기술 부족으로 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다는 협력적 문제 해결 CPS 방식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네. CPS. 이게 그냥 아이를 봐주는 거랑은 다른 거겠죠? 그럼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이거 뭐 나쁜 아이라서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술 부족이다. 네, 이 관점 전환이 왜 중요하냐면요. 비난이나 처벌 대신에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면 이 상황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숙제를 자꾸 안 하려고 버틴다. 그러면 왜 하기 싫은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을지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와, 듣다 보니까 정말 좀 이상적인 접근법 같은데요. 근데 혹시 이런 방식이 아이들한테 이건 절대 안 돼 하는 그런 명확한 경계, 이걸 알려주기 좀 어렵다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글에서도 친절함과 함께 단호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 단호함. 네, 공감하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되 지켜야 할 규칙이나 한계는 분명히 알려주고 또 일관되게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냥 허용적인 거랑은 달라요. 네, 다르군요. 존중은 하되 필요한 선은 명확히 긋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리고 덧붙여서 요즘 디지털 시대인 만큼 아이들이 미디어를 좀 건강하게 사용하는 습관, 이걸 갖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하고 또 부모가 좋은 사용 습관의 모델이 되어주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리터러시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자, 오늘 신종우 교수님 글을 통해서 21세기 훈육법 정말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더 이상 뭐 통제나 처벌, 이게 아니라 존중, 공감, 그리고 협력, 이걸 바탕으로 아이 내면의 힘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결국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힘. 그러니까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투자가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정말 좋은 표현이네요. 사랑의 투자. 맞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겠죠.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뭐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아이와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네, 함께 성장하는 과정 좋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요. 이번 주에 혹시 자녀나 아니면 주변 아이가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당장 뭐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행동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딱 한 걸음만 멈춰서 이 아이 눈에는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일까? 그 아이의 관점을 먼저 한번 이해해 보려는 작은 시도, 그걸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아마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